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경제, 무법도시, 호찌민의 뿔났나? 범죄도시2 상영 금지.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일각에선 호찌민시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이유로 추측됩니다.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영화국에 범죄도시2의 등급 심의를 신청했지만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검열 당국이 심의를 반려시켰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화에 대해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려 규제해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외국 업체가 현지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각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검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1위 경쟁 상대는 일본, 중국은 3위로 밀려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일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까지 1위 경쟁국으로 꼽혔던 중국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7일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가 지난 5월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일반 소비자 9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복수응답 한국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경쟁국으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1위 경쟁국으로 꼽혔던 중국은 20.7%에 그쳤고 미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였습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 품질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저가 중국 상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브랜드 파워가 강화됐다. 52.4%,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약화됐다는 응답은 6.2%에 그쳤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베트남의 유망 수출 품목으로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을, 바이어들은 전자제품, 건강식품, 화장품을 각각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은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IMF,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IMF는 올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을 약 3.9%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정부의 통제 목표인 4% 미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IMF 이사회와 정부 간의 연례 협의에 이어 베트남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베트남의 신중한 정책은 높은 성장, 안정적인 물가, 낮은 공공부채 기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올해 GDP는 6%, 인플레이션은 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F는 또한 문제 있는 대출에 주목하고 예산의 집행 연기 절차를 정상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면밀히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자본 강화가 필요하고 사채 구조 조정에 대한 정책 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이드 비나. 베트남 최고 소득 지역은 호치민시, 월 평균 910만 동, 389달러. 2분기 베트남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치민시로 나타났습니다. 7일 통계총국의 2분기 권역별 소득 현황에 따르면 남동부 권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850만 동, 363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60만 동 282달러보다 29% 높은 수준입니다. 남동부 권역에서도 호치민시가 910만 동 389달러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빈정성이 890만 동 380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총국은 남동부 권역은 산업 및 서비스업이 집중돼 경제활동이 활발했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다른 권역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부 권역에 이어 북부 홍강 삼각주 권역이 770만 동
329달러로 4% 증가했고, 메콩 델타 권역은 590만 동 252달러로 5.3%, 북중부 해안 권역 580만 동 248달러로 5.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전국 평균 소득은 660만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지방별로는 다낭시, 간화성, 서티행회성의 소득이 9.7에서 15.7% 증가해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인사이드 비나, 바리아 붕따오 동나이 연결, 프어간대교 9월 착공, 사업비 2억 여 달러. 베트남 남부 바리아 붕따오 성과 동나이 성을 잇는 프어간대교가 오는 9월 착공됩니다. 은은반 찐까이메 티바이항 교통 프로젝트 관리위원장은 최근 시공사 선정 셋이 설계 검토 완료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 일정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시 계획에 따르면 교량 길이는 3.5km, 연장 구간까지 모두 4.3km로 티바이 강을 가로질러 바리아동 빠우 성품이사 까이맵 티바이안 항만도로와 동나이성 연착현을 잇는 왕복 6차선 사정교입니다. 완공시 까이맵 티바이안과 벨르 롱탄 고속도로, 호치민 롱탄 자오제이 고속도로와 연결돼 현재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51번 국도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프어간대교는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주경제 베트남 증시 마감 대형주 상승세로 VN지수 4일 만에 반등 1166.48로 마감. 3일째 연속 추락했던 베트남 증시가 7일 현지 시간 결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호찌민 거래소에서 VN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87포인트 1.47% 상승한 1166.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전문 매체 비에스톡은 가오비의 증권을 인용해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한 것은 이날 VN지수 반등을 힘을 줬다며 대형주 주로 VN32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의 감소는 여전히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라고 비에스톡은 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매수 규모는 4,870억 동에 달했으며 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비나밀크, VN 다이렉트 증권 등입니다. 한편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HNX 지수는 0.06포인트 0.02% 내린 271.8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